대학원 진학하실 때 학점이 어느 정도 영향이 받으셨는지. 학점. 일단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대학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점보다는 제가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왜 상담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엄청 자세히 서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점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아리 활동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뭐 공부 잘했겠어요? 잘 못했죠? 그래서 학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진학 관련해서 Q&A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는 100점짜리 스펙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점짜리 있을 수 있어요. 학점도 좋고 뭐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뭐 학부 때부터 연구하고 막 실험실 연결돼가지고 뭐 학생 조교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스펙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 상담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심리학과 학부생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학부 때 기초 개념을 많이 공부해주세요. 발달심리 계속 써먹습니다. 이상심리 계속 써먹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봐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 많은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뭐 다른 활동들, 이게 꼭 뭐 인턴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묶이기 전에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슬프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위해서라면은 뭐 휴학도 해봐도 되고, 그리고 혼자 뭐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봐도 되고, 진짜 많은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공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인생을 스스로 끌어가시는 게 멋져요. 보기 좋아요. 상담 공부는 이것도 제 인생의 이슈 주제와 연관이 되는데,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구원자 이슈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뭐 교육학적으로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뭘로 도와줘야 될까? 라고 하다가 상담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상담이, 저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상담이 뭔지 잘 모르고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엄청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그 상담 석사생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써니님 상담하시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이게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힐 때가 있다. 어려울 때가 있다. 그때 상담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도와주면 그걸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또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럼 내가 상담 공부해봐야겠다. 그게 마음 먹고 상담 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상이랑 상담이랑의 차이도 몰랐어요. 대학원 1학기 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임상과 상담의 차이구나 라는 걸 알고 제 유튜브 영상을 찍었죠. 저처럼 모르고 진학하지 말라고. 대학원 생활의 장단점 이야기해주세요. 일단은 단점을 더 많이 들 수 있겠어요. 일단은 하루하루 나의 건강이 망쳐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체력적으로 딸리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저는 흰머리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뿌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흰머리 엄청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나갔고, 각종 여드름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죠. 학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아주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점, 그래요. 장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배움에서 오는 즐거움, 그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텝 다음에 이거 해야 될 거야, 이것 다음에 이거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 대학원을, 스펙을 위한 대학원? 이렇게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었고, 그것만으로도
엄청 이 모든 단점, 나의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상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무서워서 좌절의 연속 1등,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자기를 아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맞아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담 공부할 때는 뭐랄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든데 나를 아는 것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단 상담 참여했을 때 거의 그냥 진짜 몸살 앓듯이 알아 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 상담하면서 과정도 너무 힘든데 그 나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상담 진행할 때 그 예시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상처가 나잖아요, 피부에. 근데 그 상처를 소독약 바르면은 따끔따끔 하잖아요. 근데 이 따끔따끔한 게 무섭다고 그냥 놔두면은 곪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참고 상처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주면 그건 아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를 아는 것도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든 시간 좀 지나시면은 정말 더 큰 성장이 될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아는 것은 저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나의 심리 구조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심리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구원자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체력에 막 힘들게끔 내가 막 지쳐 쓰러져도 다른 사람 막 도와줘.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구원자 이슈가 있고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구나 라는 이해가 있으면은 그거를 좀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좀 내가 스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거. 저도 요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말하면서 정리도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 상담이 어려워도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 멋져요.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은 나를 알기 위해 꼭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일단은 대학생이시면요. 대부분의 대학에는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크게 어떠한 이슈가 없더라도 그냥 나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심리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대학원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제 팁 있나요? 일단은 대학원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옛날에는 박사가 척척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 아의 전공 영역이 진짜 온전히 나의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중간 기말고사를 점수를 잘 받으려고 공부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과목을 내가 부셔가지고 내가 정말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의 학부생 아니면 친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그렇게 못했다는 점. 심리 상담은 좋은데 보험 서비스가 없어 열심히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개인 사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상담 업계가 좀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석사 땄는데도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자격증 따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제가 상담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제가 상담 공부한다고 했을 때 말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왜 말리나 했는데 돈이 많이 든다. 너 그거 돈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올 때는 한 학기 정도 등록금 만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다 학자금, 뭐 생활비 대출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돈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많이 들어. 진짜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큼 드냐면 학비 일단 4학기였으니까 학비가 들고, 그리고 저희는 학교 대학원 프로그램 중에 상담 실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제가 상담을 해야 하는 게 한 40, 적게는 40시간, 많게는 50시간 넘게를 하는데 그 상담 실습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담, 뭐 집단 상담, 그리고 슈퍼비전 이런 돈으로 치면 진짜 몇 천만 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한테 돈 너무 많이 든다고 막 이랬었는데 그 교수님이 센터를 지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담을 공부하면 집안 뿌리를, 기둥을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교수님이 센터를 지으시니까 이 정도는, 센터를 짓는 것은 집안을 하나 이렇게 말아먹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써니님도 몇 천만 원 드셨나요? 아유 당연하죠. 몇 천만 원 들었죠. 빨리 거지가 되려면 도박을 하고 천천히 거지가 되려면 상담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다. 써니님 졸업하셨는데 이번 연도는 뭐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이번 연도는 레지던트 훈련을 받으면서 한 학기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레지던트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이놈 코로나 때문에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청소년 상담사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를 받으면은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취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준비하세요? 저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따고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맞아요. 돈 생각하면 좌절이죠. 근데 이게 뜻이 있는 곳에 또 길이 있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돕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힘내세요, 힘. 진짜 그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로 취업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제 가치관이 정립될 때부터, 그리고 제가 목표가 정해질 때부터 어느 모습으로 있던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됐던지 사람들을 좀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 심적인 평안함,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목표만 가지고 가는 그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멘토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들은 계속 있었는데 제가 멘토링 활동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돈도 못 버는데.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상담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도 솔직히 저는 뭐 꼭 청소년 상담사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제가 그래도 인생을 30몇 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30몇 년 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에서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그냥 어디든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
근데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 청소년 상담 센터로 가야겠다 라는 이제 그 어렴풋한 계획은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목표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또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공부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들 크게 있어요. 라이브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참 가족적이지 않나요? 26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가족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게 눈앞에 이제 26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인생의 롤모델. 옛날엔 인생의 롤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롤모델을 치워버렸어요. 왜냐면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가 그런 롤모델이 있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갈 거야. 뭐 이게 롤모델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스텝을 밟았는지 이걸 보고 제가 그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개척해 간다. 약간 이렇게 해서 롤모델 없어요. 써니님 브이로그도 라이브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뽀또야님.